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플렉스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오닉 6를 가져왔는데요. 이미 많은 곳에서 다뤘던 아이오닉 6를 제가 다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DS3 전기차를 타면서 제가 전기차에 관심이 많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어떤 차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국산 전기차를 생각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시리즈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비교적 최근에 아이오닉 6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차를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차를 오늘 처음 타보는 거라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마 저처럼 이제 막 아이오닉 6에 관심이 가서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 오늘 아이오닉 6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제가 이 차의 첫인상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르쉐 911 닮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약간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911이 예쁜 개구리라면 아이오닉 6는 약간 두꺼비 같다? 전체적으로 포르쉐보다 조금 더 약간 비대하고 좀 더 둥근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모습은 예쁘진 않았다. 근데 이게 또 디자이너가 아이오닉 6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디자인 철학을 생각하면 마냥 불평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일단 이런 유선형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국산차는 아이오닉 6가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이 차의 디자인 테마가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인데 직역하면 전기, 유선형 차량이란 의미거든요. 스트림라이너가 1930년대에서 50년대 고속열차를 의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KTX 같은 고속열차 보면 앞에가 굉장히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이런 유선형의 어떤 탈 것들을 모두 스트림라이너로 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하면은 약간 각진 차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철판을 큰 면적을 하나 딱 찍어내서 그거를 이어 붙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런 곡선 라인들을 굉장히 제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프로페시 컨셉트카를 딱 냈을 때 많은 대중들이 되게 예쁘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호의의 시선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건 정말 그냥 컨셉트카일 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날렵하고 이런 쿠페형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겠어? 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차가 이 아이오닉 6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유려한 곡선의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이 차 디자인의 방점을 찍은 건 사실 측면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측면부를 봤을 때는 쿠페형 스타일을 굉장히 잘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아이오닉 6의 디자인 스타일링 총 책임자였던 사이먼 로스비가 인터뷰에서 아이오닉 5가 픽셀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아이오닉 6는 측면의 유선형 라인이 이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가 보여주고자 했던 디자인 철학은 굉장히 잘 반영이 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저는 이 아이오닉 6의 실내에 처음 딱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숨통이 되게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첫 번째는 시야가 좋습니다. 지금 앞쪽에 대시보드 자체가 굉장히 평평하고 이 좌우로 길게 뻗어 있어요. 대시보드도 낮은데 앞쪽에 보닛 자체도 상당히 낮고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 너머의 풍경을 볼 때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뭔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 비 오는 풍경을 감상할 때도 정말 이 분위기에 온전히 젖어들 수 있을 만큼 이런 개방감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도어 트림에 숨어 있는데요. 도어 트림이 기본적으로 일반 내연기관차를 타거나 아니면 전기차 모델을 타더라도 윈도우 버튼들이 이 받침대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운전자의 공간,
이 탑승객의 공간을 많이 침범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오닉 6는 이 손 받침대 부분이 상당히 얇게 빠지면서 일반적인 차들을 탔을 때보다 이 아이오닉 6를 탔을 때 뭔가 움직임이 더 자유롭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차를 구매했을 때 조금 적응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시트인데요. 이 아이오닉 6에는 전기차 전용의 슬림 시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트보다 30%가량이 더 얇다고 하더라고요. 시트가 얇아요 라고 하면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좀 쿠션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앉았을 때 확실히 뭐 주행 중에도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도 부드럽고 편안한 착자감을 제공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시트가 얇아지긴 했지만 2열 좌석만 놓고 봤을 때는 얇아진 시트도 이 머리 공간은 어쩌지 못했다?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보면은 뒷좌석 공간은 진짜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꼿꼿하게 앉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어서 앉게 되는데 피디님이랑 홍석준 기자를 앉혔을 때 다 키가 180이 넘어요. 그분들은 진짜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이 어쨌든 차급으로 따졌을 때는 소나타랑 동급이잖아요. 그래서 중형 전기 세단, 소나타? 패밀리 세단인데? 그럼 얘도 패밀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쿠페형 라인이 예쁘긴 한데 가족용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늑함을 주는 요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색상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시트를 비롯해서 이 센터 콘솔부랑 도어 트림까지 굉장히 밝은 색의 좀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 상단부터 대시보드까지는 뮤트한 그레이 색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자연주의적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실내에 앉았을 때 되게 눈에 자연스러운 색상들을 이 아이오닉 6가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늑하다라는 걸 느꼈었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조차도 그냥 넣지를 않았더라고요. 사실 이 라이트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 느낌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더라고요. 라이트 테라피 전문가들이 이 디자인을 했대요. 라이트 테라피 말 그대로 조명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빛의 색깔을 개발을 할 때 실제로 사람의 뇌파를 측정을 해서 어떤 색상이 가장 사람들한테 좀 아늑함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늑함을 줬던 거 바로 친환경 소재예요. 사실 전기차로 가면서 이 실내에 사용하는 소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죠. 실제로 지금 여기 도어 트림 부분이나 뭐 센터 콘솔에도 페트병을 재활용한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밟고 있는 이 카페트 자체도 그러니까 폐어망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카페트로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크러쉬 패드나 이런 천장에 있는 이런 소재들도 다 바이오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제 대시보드를 봤을 때 사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이오닉 5와 굉장히 동일해요. 그래서 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렇게 일자로 연결해 줬는데 그래픽 잘 들어가 있고 시인성 좋고 그다음에 아이콘들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물리 버튼과 함께 공조 버튼을 마련을 해줬잖아요. 근데 터치 방식으로 된 것도 이렇게 음성으로 같이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보면은 지금 이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아이콘을 딱 눌렀을 때 그냥 이 부분에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송풍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시트의 열선과 통풍, 스티어링 휠 열선도 그냥 이 부분에서 조작이 돼서 주행 중에 딱 한 번만 누르면 작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정말 편리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준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 컵홀더
컵홀더도 굉장히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 있고 뭐 수납 공간, 아이오닉 5처럼 밑에도 상당히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감성도 챙기고 실용성도 챙길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담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 6는 롱레인지 싱글 모터를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후륜으로만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22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7kgm를 발휘를 해요. 무게가 2톤에 가까운데 사실 225마력이 도심에서 달릴 때 그렇게 부족한 출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바로 치고 나가는 힘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한번 밟아보면은 정말로 밟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옆 차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또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차에는 사이드미러가 카메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디지털 모니터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제가 이 차를 아직 조금밖에 타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드미러를 볼 때는 계속 이렇게 도어 바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시선을 내부로 옮겨야 되는 것도 그렇고 물론 화면이 굉장히 깔끔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뻥 뚫린 도로를 달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돌아 나갈 때는 확실히 이 차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차와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이 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딱 탔을 때 느꼈던 거는 원근감을 계산하는 거에서는 살짝 불편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비 올 때 뭐 화질이 안 좋지 않나요? 빗방울이 맺히지 않나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와중인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와인딩에 왜 왔냐면요. 사실 비가 올 때 뭔가 운치나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요소는 되게 다양하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페를 가서 빗물이 떨어지는 걸 감상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캠핑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난 그런 거 싫고 오로지 약간 풍경을 보면서 드라이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한적한 와인딩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본격적으로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보는 와인딩이 아니라 정말 힐링하러 온 와인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지금 바닥이 젖어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면서 뭔가 이 빗길 위에 있는 이런 벚꽃이 막 떨어져 있는 것들도 보이고 되게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달리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 아이오닉 6라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차가 국산차 중에서 유일한 전기 세단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물론 뭐 속도를 크게 내서 달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비진기를 주행할 때 되게 흔들림이 없어요. 뭐 다른 전기차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타봤던 것 중에 아이오닉 5보다도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이런 길을 달릴 때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사실 비가 오면 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달리다 보면은 살짝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풍경을 즐기러 왔을 때도 훨씬 더 이런 감성들을 많이 경험하고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하체 감각은요, 사실 아이오닉 5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차가 조금 더 탄탄한 편에 속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세단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와인딩 길에서도 조금 더 재밌게 달릴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탄탄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와인딩 도로도 굉장히 매끄럽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나 뭐 도심에서 달릴 때나 아니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많은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 차가 탄탄한 세팅을 보여준 게 오히려 도로에서는 되게 매끄럽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끄럽다라는 게 제가 가속 페달을 밟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피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차가 승차감이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와인딩을 돌아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아이오닉 5랑 조금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아이오닉 6는 4855mm예요. 근데 아이오닉 5는 그보다 22cm가 더 짧아요. 전체 길이가. 근데 휠 베이스는 이 아이오닉 6가 5cm가 더 짧습니다. 2950mm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체 길이 대비해서 휠 베이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이런 와인딩 도로를 달릴 때는 약간 좀 거동이 잘 못 따라오는 느낌? 움직임이 되게 둔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아이오닉 6는 차체 길이와 대비해서 이 휠 베이스를 좀 적당한 수준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런 도로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오닉 6를 타면서 느꼈던 감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힐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좀 담아봤고요. 만약에 차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뭐 카페를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서 간접적인 힐링 드라이빙으로 약간 리프레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차가 있으시다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한적한 좀 와인딩 도로로 힐링을 떠나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